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모듈형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오병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듈형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듈형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있는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트랜잭션 또는 사용자 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확장성, 중앙집권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을 벗어나서 분산된 노드를 통해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탈중앙성, 그리고 네트워크 내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유지하는 보안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제 블록체인이 항상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 세 요소는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거칠 때 이제 검증하는 노드가 많을수록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높아지지만 검증하는 노드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확장성, 즉 그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검증하는 노드의 수를 줄이거나 그 각 개별 노드의 성능을 올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트릴레마가 존재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모든 블록체인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노드 수가 많아서 보안과 탈중앙화 측면에선 뛰어나지만 그만큼 데이터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들고 가스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미흡합니다. 반면에 솔라나나 앱토스, 스이 같은 이제 전통적인 체인들은 초단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제 검증자 노드 수가 굉장히 적은 중앙 집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모듈형 블록체인은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체인들과는 다른 새롭고 조금은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모듈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존 체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의 블록체인들 중 이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모노올리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모놀리틱 구조란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들인 합의, 연산, 세틀먼트, 데이터 가용성, DA라고도 하는 이 부분을 같은 장소, 즉 하나의 레이어 1에서 모두 처리하는 블록체인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토스, 스이, 이제 솔라나 이런 체인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와 같은 구조는 얼핏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적인 블록체인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독자적이고 단순하고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유저나 개발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화적인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체인의 각 노드들, 즉 검증인들이 합의, 실행, 세틀먼트, DA까지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게 되므로 이제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별 유저들이 검증임으로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요구되는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빠른 연산을 위해서 고가의 CPU나 블록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대용량의 램, 이제 하드디스크, SSD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요. 블록 타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검증인을 가지기보다는 소규모의 검증인 셋을 유지하고 이제 빠른 인터넷이 없으면은 이제 노드를 띄우지 못하거나 검증인들의 이제 지리적 분산도에 있어서도 이제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한계를 갖게 되면서 달성할 수 있는 탈중앙성이 크게 훼손되게 됩니다. 또한 보안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검증인 수가 적어서 이제 위에서 설명한 발생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도 이제 이미 자리를 잡은 솔라나나 에토스, 스이 같은 이제 큰 모놀리틱 체인들은 그 보안을 유지하는 스테이킹 규모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외에 이제 모놀리틱 구조로 가진 레이어 1들은 그 스테이킹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듈형 구조가 등장하기에 이제 이런 모놀리틱 체인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놀리틱 체인들 중에서 이제 대표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롤업 솔루션을 통한 레이어 2를 통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모놀리틱 체인처럼 이제 노드의 수가 많아서 검증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너무 숫자가 많은 관계로 트랜잭션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 증가가 엄청 늘어나서 확장성 면에서는 큰 문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벨리디움이나 플라즈마 등을 포함한 여러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롤업 솔루션,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으로 대표되는 롤업 솔루션이 지금 메인스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롤업 솔루션이라는 건 별도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 처리를 담당하는 연산 기능만을 수행하고 이 연산 결과를 시퀀서라고 부르는 노드가 그 트랜잭션 정보들과 이로 인해 변화된 블록 상태 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압축된 형태인 배치로 묶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인 레이어 1에 제출하고 블록으로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배치에는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량의 트랜잭션 정보가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 있어서 여러 트랜잭션을 한 번에 처리하는 효과를 만들어 보다 저렴하고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장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이제 하나 트릴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이제 확장성 부분에서는 해결을 했지만 레이어 2 자체가 어차피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제 레이어 1의 검증인 셋이 아닌 레이어 2에서도 독자적인 이제 높은 하드웨어를 지닌 검증인들을 모집하게 되면서 결국엔 탈중앙성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릴레마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 생성과 검증을 안전하고 탈중화된 방식으로 가속화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주제로 삼았던 모듈형 블록체인입니다. 모듈형 블록체인은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합의 연산 세틀먼트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DA 이 네 개의 레이어를 블록체인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레이어에 맞는 블록체인을 각각 개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듈러 중에 가장 알려진 데이터 가용성 DA 레이어에는 셀레스티아, 이제 니어 DA, 어베일 DA, 아이건 DA 이런 이제 블록체인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런 모듈형 구조는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을 개발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 없이 다른 솔루션의 모듈을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모듈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 독립적인 자주권을 갖는 별도의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즉, 모놀리틱 블록체인이 갖는 장점이었던 이제 독립성, 자주성과 이 모듈들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간의 통신을 이용한 운용성, 이제 인터로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그 부분 또한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제 모듈형 블록체인은 기존 블록체인들이 넘지 못했던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이 이제 트릴레마를 풀어내는 방법에는 이제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셀레스티아가 제시했던 DAS 메커니즘을 통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풀어냈던 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듈형 아키텍처는 확장성을 위한 계층과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위한 계층을 분리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의 맨 아래에 있는 블록들이 이제 이더리움 1에 있는 그 기존 세틀먼트 레이어에 있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컴퓨터의 모양을 한 것들이 풀노드, 노트북의 모양이 라이트 노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맨 위에 있는 이제 큰 컴퓨터가 실제로 이제 확장성을 중요로 하는 이제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풀노드들이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확장성, 즉 빠른 블록 속도를 위해선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노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높은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높은 하드웨어 속도를 가져서 빠르게 블록 생성을 할 수 있는 레이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집중식으로 블록 생성을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탈중앙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문제는 풀노드와 라이트 노드라는 개념을 동시에 차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노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정보, 즉 블록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담긴 노드로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이트 노드는 블록의 모든 정보가 아닌 각 블록의 헤더 값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하드웨어 사양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과 같은 소형기기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만 라이트 노드가 이제 검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검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블록의 전체 데이터마가 아닌 헤더의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헤더 정보만으로 전체 블록의 정보가 유효한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셀레스티아가 제안했던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샘플링, DAS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이제 라이트 노드가 자기가 가진 블록 헤더 정보만으로 전체 블록의 데이터와 이제 유효한지 그 블록의 데이터가 맞는지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유효성을 검사한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롤업의 두 가지 방식, GK 롤업과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GK 프롭이나 프로드 프롭을 받아서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DAS와 프루프 방식을 통해 검증된 라이트 노드는 하드웨어 성능이나 접근성 면에서 훨씬 진입 장벽이 낮음에도 일반적인 풀 노드와 유사한 수준의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듈러 이제 블록체인들은 어느 정도 확장성을 유지하면서도 탈중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모듈형 블록체인들은 확장성, 즉 블록 생성 속도와 트랜잭션 처리 속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높은 비교적 중앙화된 노드들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처리하여금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은 라이트 노드와 풀 노드를 포함한 탈중앙화된 다수의 검증인 셋이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제 DAS를 통한 모듈러 블록체인의 가치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 자체가 아직 개념조차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모듈러 블록체인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DSA 또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실제로 해결을 했느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제 모듈러가 제안되었을 당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합의, 연산 세틀먼트, 대용터 가용성에 대해 범위에서만 나누어지던 스택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나타나서는 연산, 탈중앙화된 시퀀서, 탈중앙화된 프루버 레이어, 검증 레이어, 그리고 그 이전에 존재하던 세틀먼트 DA 컨센서스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듈형 스택은 발전하고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모듈형 블록체인들은 그 특유의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좀 더 다루고 싶은 게 많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